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인생의 가장 더 베스트 공인중개사님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런 훌륭하다고 해야 될까요? 인상 깊었던 공인중개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 영상 The Worst, The Best 공인중개사님 영상을 찍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공인중개사님 이야기들은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물론 후기 어린이들 말고 다주택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중개사님을 뵀겠지만 아마 이런 중개사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수많은 계약을 해봤지만 이렇게 인상 깊었던 중개사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2-3개월 전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꾸역꾸역 월세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으니까 많은 뭐 월세 협상이라든가 밀고 당기기를 해가지고 선택지가 많았죠. 그런데 거기가 약간 구축이 많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뭐 10만원 깎아달라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은행 이자 내고 나면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다른 그 경쟁 물건들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의 3일 동안 그분들이 돌고 돌다가 결국은 들어오시는 분이 결혼 안 한 아들하고 70대 그 어머니 그리고 이 방을 얻어주시는 분은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총각이죠. 노총각하고 그 어머니 70대인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한다 해서 결국은 저희 집을 선택하게 됐는데 다 좋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입주를 겨우 4개월 만에 결국은 월세를 뺐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뭐 평범한 스토리죠. 그런데 입주를 앞둔 3일 전에 한번 저희 아파트를 방문을 하고 공실 상태에서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저희 집을 보게 됐죠.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바로 문턱이었어요. 24평 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거실하고 부엌 쪽하고 여닫이 창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오래된 3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그 여닫이 창이 잘 안 닫히는 거야. 이렇게 뻑뻑한 거죠. 근데 그건 둘째 치고 그 여닫이 창을 왔다 갔다 하고 문턱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문턱이 닳아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뭇결이 약간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를 밟아보면 맨들맨들하죠.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그런데 거기가 페인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노총각인 이 남자가 아들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야. 이거 문틀 바꿔달라. 페인트 칠해달라. 다친다. 내가 다치면 책임질 것이냐. 너무너무 까탈스럽게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님이 그럼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페인트 칠을 하든지 하겠다 해가지고 무마를 하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개사님이 여러 군데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제가 이 사진에 올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입주 전 청소를 아마 했나 봐요. 이 들어오실 분들이. 그래서 싱크대에 물을 많이 틀다 보니까 바닥에 싱크대 밑에 물이 흥건히 좀 찼다 하면서 그 싱크대 그 통 있죠. 통 주변에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3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입주 전 청소를 했었는데 먼저 싱크대에 물이 좀 새고 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실하고 부엌 부분에 이 여닫이 창 문턱을 페인트칠을 해달라.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사진에 붙였지만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게 인테리어 현장에는 집주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인테리어를 이렇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개판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장판 했을 때 도배는 그 초배지를 바르지 않으니까 본드가 벽지에 스며들어 나오고 장판 같은 경우는 그 현관하고 부엌 쪽하고의 이 문턱에 걸레바지를 본드칠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단 한 번 밟으니까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개사님이 이것을 보고 체크를 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시고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야. 저는 좀 가슴이 덜컥했죠. 그 먼 거리를 또 가야 되냐. 또 엄청나게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중개사님 제가 주말에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자, 여기서 중개사님이 그래요. 여기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 텐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하면서 일단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페인트 가게에 페인트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페인트를 칠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또 했었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여자 그 실장님, 제가 말하는 지금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말하는 그 실장님은 여자분이야. 부부인데
남자 공인중개사님은 7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그시 나이 드신 거의 할아버지 정도 되고, 부인은 한 60대 정도 되는 실장님인 것 같아. 왜냐면 최종 계약서를 보니까 여자분 성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으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공인중개사고 여자분은 부인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이렇게 체크하거나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한테.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계약의 전면에는 이 남자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저랑 계속 통화를 하거나 그 세입자를 계속 소개를 시켜주거나 딜을 하거나 왔다 갔다 협상을 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은 이 여자분, 실장분, 60대 이 여자분이 하신 것이고 일반 여타 공인중개사님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결국은 입주 이틀 전을 남기고 이렇게 막 물이 새거나 이 문턱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주말에 뭐 3시간 넘게 걸려서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죠.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인부를 구한다든가 이 장비를 재료를 구해서 올라가고 칠하고 나면 페인트 마르는 시간부터 해서 또 주말이 끼어다 보니까 물 새는 거 있잖아요. 개수대. 이 새는 거 교체할 수 있는 기사님이라든가 이런 걸 수리할 수 있는 가게를 제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실장님이 그러면 저희 남편한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죠.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신 분이죠. 저는 그때까지 그 남자분하고는 전화 통화를 안 했죠.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페인트랑 사가지고 한번 조치를 취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수대에 물 빠지는 거는 주변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전화를 제가 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그 주변에 인테리어 업자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자기가 한번 인테리어 업자를 한번 잘 알고 있는 주변에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주로 하시는 분 연락처를 아니까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했죠.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연락이 없는 거야. 이틀째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제 주말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직접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중개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죠. 중개사님 올라갑니다. 했는데, 그때 문자가 온 거야. 제가 현재 작업 중이라 작업을 마치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문자로 사진을 여러 장을 보냈죠. 자.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제가 몇 살이라고 했죠? 연세가 한 70살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오른쪽에 올리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장비를 사가지고 그 테이프라든가 옆에 번지지 못하게 테이프라든가 신문지라든가 그걸 깔고 여닫이 창이 상당히 빼기 힘들었거든요. 빡빡해가지고 그것을 뺀 다음에 자신이 페인트 칠을 다 해가지고 말리고 그걸 다 제거하고 이런 완료된 상태의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싱크대에 물 샌 것은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아시는 분 업자를 불러가지고 10만원 드렸거든요. 그걸 교체한 다음에 돈 입금하시라 하면서 저한테 계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턱에 걸레바지 이것도 자신이 본드를 사가지고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떨어진 것을 붙였다 이러면서 자기가 페인트 칠이랑 걸레바지랑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지 마시라 여기까지 오시지 마시라 내가 마무리하고 이분들이 입주할 때까지 잘 설명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지금까지 제가, 하자라든가, 무슨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알려주는 거 봤어도, 자기가 페인트를 사거나, 본드를 사가지고, 집 주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해결해 주신 공인중개사님 제가 태어나서 50건, 100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빨리 시간 내서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공인중개사 수수료할 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5만원만 더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에서. 자, 이렇게 중개사님들을 많이 만나 뵀지만 대부분은 또 여성분들이어서 이런 걸 또 못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이라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이 액션을 취해가지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칠하거나 말리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본드를 사고 붙여주거나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입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신 공인중개사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또 제가 저번 워스트 공인중개사처럼 이런 분들은 또 돈을 못 벌어. 참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분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신뢰를 쌓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가까이 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겠죠. 저는 같이 실장으로 근무하시는 그 배우자분, 그 실장님은 크게 뭐 별반 차이점은 없었는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원거리에 있는 그 집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만난 공인중개사님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찍고 싶었던 이유도 근자에 복이 드문 그런 중개사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그 트라우마를 안겨준 워스트 공인중개사님하고 한번 대별이 된다. 그래서 모처럼 만난 베스트 공인중개사님 그 중개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은 그 계약 그 절차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시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물의 하자라든가 아파트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집주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가 알아서 돈 내고 네가 업자를 구해서 해라. 이건 들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으면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업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직접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신 공인중개사님은 처음이었다. 제가 이번에는 월세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매매를 할 때는 뭐 이 중개사님한테 믿고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연세가 좀 드셔서 인생을 좀 살아보시고 많은 거래 계약을 해보셔서 이 70대 분의 이 공인중개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여러 계약을 체결해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걸 대처하시는 자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뭐 젊은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젊은 여자분들 공인중개사님들이 이렇게 한다. 상상 불가죠. 아마 나이가 드시고 많은 인생 경험이 있고 많은 계약을 다뤄보다 보니까 이런 아마 적극적인 중개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억에 제 경험, 계약 경험, 부동산 거래 경험에서 가장 충격적인 공인중개사님, 가장 최고 베스트 공인중개사님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조만간 제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물론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때 좀 많이 좀 드렸어야 되는데 식사하시라고 5만원 밖에 못 드린 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깎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중개사님도 가끔 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99%는요, 이런 중개사님은 없어요. 예. 자, 오늘은요, 제 인생의 베스트 공인중개사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개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중개사님 한번 만날 때 그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최근에 또 한 분의 공인중개사님을 만났었는데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으로 또 실망스러운 중개사님 이야기일 수도 있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최상의 서비스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런 중개사님은 좀 많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